네, 이제 촬영 버튼 눌렀습니다. 오늘 졸업식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결석을 했더라고, 그지? 그래서 굉장히 명수가 작은 상태에서 수업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그 역함수, 그 숙제 내준 거에서는 아이들이 질문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같이 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음함수 프린트, 위크 5, 6, 여기 부분은 이제 질문 지금 물어봤더니만, 딱히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근데 혹시나 질문 있는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에게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A4 프린트랑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위크 6에 우리 21번 문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지금 풀어본 사람들 체크를 해보니까 3명 정도만 잘 풀어냈고 나머지는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21번 문제 같이 볼 건데 요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오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도 28번 아니면 30번, 그러니까 29번에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킬러예요. 그래서 잘 못 푼 친구들은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최근에 잠을 많이 못 자, 내가. 변명이 아니고요. 그 제가 욕심을 부리면서 그 엔제를 좀 만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정규반 때는 재교재로도 좀 수업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미적분이 확실히 문제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제 어찌됐든 교재를 만들려면은 문제 수가 그래도 한 최소한 100개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내가 직접 진짜로 만든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문제는 또 좋은 사설에 있는 문제들 또 이제 써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와 그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주 뒤면은 개강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 밤을 새고 있고 오늘도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대충 자은 것 같은데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왜 얘기하려고 하죠? 까먹었다. 이렇다고요, 요즘 정신세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 이제 기억났어요. 그래서 저기 어려움 6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어려움 7이야. 내가 그 난이도 설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난이도 7로 수정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딴 길로 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중요한 주제들 같이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죠. 그럼 어찌됐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3차 함수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상수 K에 대해서 함수 gx라는 녀석은 우리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fx를 그려주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는 누굴 그려달래? 지수함수 그려달래. 그래서 k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이 친구를 그려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gx라는 친구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x라는 녀석을 역함수로 가진대요. 즉 역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돼 있어. 즉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 즉 공역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y-값들은 모두 실수 전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함수가 절대로 끊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함수가 그려지게 되면 여기 사이의 함수값은 정의가 안 되겠지. 즉 y값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연속함수일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가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에서 뭐라 돼 있었냐면 G' 알파라는 친구가 0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알파 지역의 미분계수는 0일 텐데 우리 지수함수는 절대로 미분계수가 0인 지역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친구는 분명히 음수일 거예요. 즉 F라는 친구는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일 것 같아. 자, 그러면 fx가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있으려면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3차이거나 또는 3중근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실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알파가 여기거나 여기일 텐데 어찌됐든 알파는 음수일 거예요. 그럼 0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알파가 여기였을 때 생각해 보시면 증가도 했다가 감소도 하기 때문에 역함수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 알파가 만약에 여기라고 치더라도 0은 어찌됐든 알파보다 오른쪽 지역에 있을 테니까 증가도 했다가 감소도 하는 개형이 그려져서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선생님, 알파가 정확하게 0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알파가 정확하게 0이 됐을 때는 알파 전까지는 정확하게 3차 함수가 그려지다가 딱 여기 기점에서 지수함수로 갈아타실 텐데 지수함수는 절대 미분계수가 0인 지역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극대극소를 가지는 fx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fx가 3중근 포인트를 가지는 이런 함수로 그려질 거고 이런 함수가 잘 그려지다가 0을 기점으로 누구로 갈아타는 지수함수로 갈아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gx로서 알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0인 포인트를 보시면 함수가 갈아타졌기 때문에 우연히도 지수함수의 미분계수랑 3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같았다면 그때는 여기가 미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수함수랑 그 3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서로 달랐었다면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미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I don't know.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조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gx라는 친구에서 gx의 역함수에다가 누굴 씌웠어? 절대값을 씌워서 뺀 요 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딱 몇 군데여야 된다? 한 군데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x라는 친구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 포인트가 미분이 된다면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첫 번째, 만약에 이 포인트가 미분이 가능했다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했을 거야. 요게 1번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미분이 안 되는 2번 케이스였다면은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요 포인트 하나 있을 거예요. 즉 0인 포인트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0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상태일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절대값 hx라는 친구부터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절대값 hx는요. 어찌됐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미분이 안 되는 포인트가 일단 있어. 어디? 꺾인 지역. 그치? 분명히 역함수도요. 실수 전체의 함수값들을 다 가질 거기 때문에 우리 0이라는 지역, 즉 여기를 이제 x축으로 봐야 되겠지? 여기를 기준으로 꺾여진 포인트에서 당연히 미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는 미분 안 되는 포인트가 꺾이는 지역. 일단 확실하게 꺾이는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함수 gx가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 여기 포인트는 발산하고 있는 포인트인 거 맞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발산 포인트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었다면 여기서 역함수가 또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최소 절대값 hx는요. 미분 불가 지역이 최소 2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했다고 쳐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면 최소한 hx라는 친구는 미분 불가 포인트가 2개 이상이에요. 그 꺾인 지역이 정확하게 여기였다면, 그치? 여기였다면 2배 이렇게 되실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만약에 꺾인 지역이랑 이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라고 있었을 때 미분 불가 포인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세 군데도 가능한 상태겠지? 어찌됐든 최소 두 군데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살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미분이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X축이 걸리는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발산하는 포인트 하나, 최소 두 군데일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빼줬을 때는 미분 불가가 되는 게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 지역이 최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친구는 미분이 안 돼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이 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 x는 0에서 안 돼요. gx가. 그치? 자, 그 다음 우리 절대값 hx는 최소 두 포인트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미분이 안 된다 했으니까 이 포인트에서도 미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세 포인트인데 우리 미분 불가와 미분 불가는 뺐을 때 미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미분 불가 빼기 미분 불가는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좌미분 계수값과 우미분 계수값이 우연히 또 딱 같게 떨어지면서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세 포인트가 되게 되면 이 친구의 미분 불가 포인트와 요 세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상쇄될 수 있을 지연정 두 포인트는 안 되기 때문에 그치?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두 군데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꺾인 지역과 미분 불가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때야 돼? 일치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렇게 한 포인트, 두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포인트는 상쇄가 되면서 미분 불가 지역이 한 군데인 것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발산 포인트 있죠? 이 친구가 미분이 안 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렇게 미분 계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발산 포인트. 자, 발산 포인트는요, 절대 앞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미분이 가능해질 수가 없어요. GX는 어차피 미분이 안 되는 게 미분 계수가 서로 달라가지고 미분이 안 될 뿐인 거잖아. 근데 얘는 발산 포인트일 경우에는 아예 미분 계수가 무한대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빼봤자 무한대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친구는요, 절대 앞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분이 가능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미분이 계속 불가능한 상태일 거고, 여기 꺾인 지역일 경우에는, 꺾인 지역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정확하게 빼줬을 때 같은 값을 가지면서 미분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랑 꺾인 포인트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0에서 지금 미분이 안 된 상태이니까 꺾인 포인트도 반드시 x는 0인 지역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서 누가 걸려줘야? x축이 걸려줘야. 제 말 이해돼요? 역함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0에서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여기는 x축이 맞죠? 죄송해요. 왜냐면 여기가 x는 0인 지역, 즉 y축이기 때문에, 그치? y축은 역함수 입장에서 x축이 되니까 여기 x축으로 걸리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여기에 x좌표, 즉 원래 함수의 y좌표 또한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여기 x는 0에서 미분 안 됐고 꺾인 포인트도 반드시 x는 0인 포인트여야지 우리가 상쇄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여기 지역은 몇 콤마 몇일 수밖에 없다? 0,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제 말이 이해돼요? 여기 x좌표는 0인 거 확정, y좌표는 몰랐던 상태야. 자, 그런데 그 y좌표가 반드시 0이어야 역함수 입장에서는 0에서 꺾인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야 둘이가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친구는요. 0,0이라는 원점을 지나면서 알파에서 뭘 가지는? 삼중근을 가지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fx라는 친구에 대해서 식 작성 가능합니다.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0 넣었을 때 0 넣어줘야 되니까 알파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조사해야 돼?
그쵸? 진짜로 미분이 가능해져야 되잖아. x는 0에서.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둘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죠. 그치? 그래서 이 함수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모두 살펴보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좌미분계수부터 볼게요. 0의 좌미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 gx의 0에서의 좌미계는 3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f'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함수의 0에서의 좌미계를 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x축으로 볼 거기 때문에 x축 입장에서는 지금 좌미계가 여기, 0보다 살짝 아랫부분 여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음수잖아. x축의 밑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뒤집어줘야 돼. 뒤집어서 미분계수 살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살펴보실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의 미분계수는 원래의 미분계수랑 부호가 반대겠지? 그리고 역함수기 때문에 역수치해줘야 되는 거 맞죠? 제 말이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에 f는 0에서의 미분계수에다가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그거 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 뺄 거니까 이걸 빼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부분은 우리가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미분계수랑 부호가 반대가 되실 거고 그리고 역함수잖아, hx는. 그러니까 그거의 역수 보셔야 된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의 우미계도 보겠습니다. 0의 우미계는 자, gx의 우미분계수는 지금 지수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친구 미분하면은 k2 x 0제곱이니까 k겠죠, k. 그치? 근데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우리가 k 값도 구해줄 수 있잖아. 이 친구도 0,0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k 값은 이미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0에서의 지수함수의 우미분계수는 그냥 루트 2 더하기 1이겠지. 미분에서 0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의 우리 그 절대값 hx의 우미분계수 볼게요. 근데 이제 절대값 씌워줘 봤자 여기는 x축의 양수 지역에서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수함수의 미분계수에다가 역수취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에다가 역수취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루트 2-1이 되실 거니까 0의 우미계가 얼마다? 2다라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돼? 2가 돼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그럼 결론으로는 f'0 값이 얼마가 돼줘야 돼? 1이 돼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fx라는 친구 미분만 해주시면 알파 값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알파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미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3의 x-알파의 제곱이고 이 친구가 얼마가 돼줘야 돼? 이제 1이 돼줘야 되고요. 여기 0 넣어줘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3알파 제곱이 1이신 거니까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죠. 알파는 음수였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알파 값까지 우리가 계산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 알파 값 계산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그 계산 여러분들이 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세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알파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 세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알파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그럼 답은 몇 번 체크해 주시면 돼?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이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원함수가 미분계수 0인 포인트에서는 역함수는 0의 역수를 미분계수로 가지니까 발산하잖아. 근데 발산 포인트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gx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미분계수가 각각 좌미계, 우미계가 달라가지고 미분이 안 된 거지 미분계수 자체는 수렴해. 좌미분 계수도 값이 딱 있고 우미분 계수도 값이 딱 있고 숫자야. 그런데 이 친구는 발산하게 되면 당연히 숫자 빼기 무한은 무한이죠. 그치?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어찌됐든 계속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제거 불가능, 얘는 제거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역함수도 0에서 꺾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원함수는 y좌표가 0인지 여겨야 된다. 이래서 여기가 0,0이 돼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1번 문제까지 풀었으면은 역함수의 모든 중요한 미분 포인트들은 다 확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A4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문제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안 넣어놨어. 1번부터 뭐 17번까지는 정말 다 해볼 만하고, 특히 17번 문제는 우리 봤죠? 그치? 숫자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거 진짜 해볼 만해요. 문제는 이제 29번에 있는 문제라고는 돼 있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미적을 선택한 이상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읽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fx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 둘러보면서 문제 푸는 거를 다 봤더니만 다 잘 그리더라고. 특히 그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곱해져 있는 꼴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뭐 그냥 바로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빠르게 그려보고 문제 상황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x가 상수함수 t라는 친구와 만날 때 그때 x좌표들 중에서 가장 작은 x좌표 가장 작은 x좌표를 뭐라고 부르겠다? GT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x좌표 자체를 g라는 새로운 함수로 지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함수를 그을 때마다 그 상수함수 값을 만들어주게 하는 x좌표가 여러 가지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중 작은 것을 g로 보겠다 이 소리니까 상수함수를 점점 움직여 보면서 x좌표가 언제 달라지는지 언제 갑자기 불연속이 되는지를 관측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t 움직여보면서 관찰까지만 합시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그림 그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값을 지금부터 움직여 볼 거예요. 자, t값을 움직여 보면은 t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gt, 제일 작은 x좌표야. 자, 점점 움직였을 때도 계속 g라는 친구는 요 함수, 요 직선 위에 계속 g가 존재하게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치. 4이 a제곱이라는 이 친구를 그었을 때까지는 GT라는 친구는 계속 이 직선을 타고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치? 이쪽으로 GT가 계속 이 친구를 따라가요. 자, 그러다가 이 친구보다 살짝이라도 우리가 상수함수를 높게 그렸을 때, 이렇게 높게 그렸을 때부터는 갑자기 G가 누구로 점핑합니까? 그쵸?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점핑을 하게 되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속은 언제 발생해? 얘를 경계로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t가 12에서 g는 불연속을 가진다 라고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불연속이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잖아요. 언제 상수함수 그었을 때? 4a제곱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즉 4a제곱이라는 친구가 얼마여야 된다? 12여야 된다 이 소리니까 결국에 2의 a제곱은 얼마다라는 걸 주신 거예요? 3이다 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이 x좌표는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T라는 친구를 만족해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이 G라는 친구는 이 친구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얘로 점핑하는 지역이 생겨버리죠. 언제를 기준으로? T가 4의 A제곱인 녀석을 기준으로.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야지. 그치? 그래서 T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4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예, 크다라고 할게요. 컸을 때에는 누구 위에 GT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요런 데 이제 GT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T를 이 곡선에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T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곡선이잖아? 그래서 요 곡선의 이름을 제가 P라고 붙일게요. PX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은 Q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됐죠? 그러면 T가 4의 A제곱보다 크게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는 GT라는 친구는 이 곡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이 곡선에다가 G를 집어넣어줬을 때 얼마가 나온다? T가 나온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P, G, T 이 친구가 T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T가 4의 A제곱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어느 곡선 위에 G라는 친구가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G를 집어넣어주면 T가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QGT라는 친구가 얼마가 된다? T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서로 역함수 관계 꼴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문제가 G 프라임 뭐라고 돼 있어요? G 프라임 FA 더하기 2. 이 친구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F A 더하기 6. 이 친구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FA 더하기 2라는 건 A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러면 A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은 0이니까 4의 세제곱보다 작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굴 미분해서 이 친구를 구해줘야 돼? 당연히 이 친구를 미분해서 계산해줘야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 요거 미분해보자. 자, 이거 미분하면 G 프라임, GT, 그 다음에 속미분, G 프라임이 아니죠? Q죠. Q 프라임 GT 그리고 G 프라임 T 이 친구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G 프라임 FA 더하기 2라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FA 더하기 2 집어넣은 이 친구의 미분계수의 역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누구로 구해줄 거야? Q 프라임 G F A 더하기 2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구해줄 거야. 이렇게. 역함수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A 더하기 6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볼게. 그럼 A 더하기 6은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죠. 그치? A 더하기 6은.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클 겁니다. 그치? 또는 A 더하기 6을 여기다가 넣어봐봐. 그치? 그러면은 4의 A제곱보다 당연히 엄청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6이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은 4의 A제곱보다 분명히 훨씬 클 거라서 이 친구를 미분해서 나온 결과여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은 뭐 꼴은 똑같을 테니까 여기 위에다가 바로 쓰겠습니다. 이 친구를 계산할 때는 얘를 미분해가지고 계산한 결과 P 프라임 G F A 더하기 6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G 프라임 F A 더하기 6 이 친구 볼게요. A 더하기 6이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그었을 때 그때 가장 작은 X좌표가 G를 말하는 거지? 그게 그냥 누구야? A 더하기 6이잖아. 자, 제 말 이해돼요? A 더하기 6이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딱 그었을 때 그때 가장 작은 X좌표 그냥 A 더하기 6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P 프라임 A 더하기 6. A 더하기 6 지역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볼게요. F A 더하기 2니까 A 더하기 2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딱 그었을 때 가장 작은 X좌표 얘가 이 친구지? 그치? 근데 여긴 몰라. 그러면은 뭐 S라고 둬. 됐죠? 그러면 S라는 지역에서의 이제 Q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직선의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 기울기는 얘죠. 2의 2A 제곱. 그치? 그래서 2의 2A 제곱.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끝날 것 같네. 그치? 그럼 이제 계산해주시면 되죠. 우리 이 친구 미분하셔가지고 뭐 해주시면 되겠다? A 더하기 6 집어넣어주시면 끝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A제곱이 3인 것까지 이용해주시면 아마 답이 깔끔하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상수함수랑 어떤 함수가 만나서 생긴 그 X좌표가 무언가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X좌표와 문제에서 제시한 이 친구는 서로 약간 역함수 관계다라는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쵸? 결론은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니까 너네 둘이 약간 역함수 관계, 그 다음에 너네 둘이도 역함수 관계,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번 문제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번 문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보기보다 어렵더라고. 왜냐면 관계식을 세우는 게 좀 힘들어요. 관계식을 세우는 게 좀 힘드니까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어떻게 내가 관계식을 세우면 좋을지, 특히 이제 도형 문제니까 도형의 특징들을 잘 봐야 돼요. 특히 원 주어져 있으니까 중심 같은 거 중요할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스탑하고, 이제 아까 우리 수업 때 동영상 찍었는데 동영상이 무음 처리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 새로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졸업식 갔다 온 친구들은 이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한번 시도해보시고 10분 정도 써보고 도저히 갈피 안 잡겠다. 그럼 한번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저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탄젠트 x라는 함수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점 Q의 x 좌표를 ft라고 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의상 f 콤마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친구는 여기 함수 위에 있으니까 탄젠트 f 이렇게 둘게요. 원래는 ft 콤마 탄젠트 ft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귀찮아서 단순히 귀찮아서 어차피 F'이라는 건 df/dt 이거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 Y좌표를 GT라고 두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친구는 이제 0,G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GT 생략한 거예요. 그냥 G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관계식 첫 번째 세우는 건 되게 쉬워. 왜냐면 문제에서 대놓고 줬잖아. 뭐라고 돼 있니? 문제에서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얘네 둘이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도록 같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관계식 하나 뽑을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두 개의 t에 대한 함수를 줬기 때문에 최소 관계식 2개 필요해. 그치? 최소 2개가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관계식 2개를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부터 해볼게요. 이 친구는 t, 0이니까 f-t분의 그 다음에 탄젠트 f라는 친구가 f에서의 미분계수 시컨트 제곱 f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시컨트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c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c분의 s죠. 자, 그래서 c 하나 지워주시고 여기 분모 c를 여기에다가 올려주도록 합시다.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cs, 즉 코사인 f, 사인 f라는 친구는 이렇게 넘겨주면 f-t라는 친구가 나오실 거고요. 자, 그러면 t라는 친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다? f 빼기 코사인 f, 사인 f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즉 t와 f가 관련이 있었구나, 관계식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식도 한번 뽑아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식은요, G랑 관련돼 있어야 되니까 이제 G를 여러분들이 관찰해야죠. 즉, 이 친구.
됐죠? 근데 이제 나도 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관계식을 세워야 되나 라는 얘기가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도형 문제 나오면은 도형의 특징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자, 원 나왔어. 그치?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야. 그치?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원의 요 현과 요 현은 수직관계죠? X축, Y축이니까. 맞아. 그러면 요 점에서 우리가 수직이라는 소리는 뭐야? 얘네 둘이를 연결했을 때 뭐가 된다는 소리야? 지름이 된다 이 소리겠죠. 제 말 이해돼? 중심각이 90도니까 당연히 우리 중심각이 90도라고? 원주각이 90도. 원주각이 90도니까 중심각은 180도라서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을 연결해가지고 원주 위에 있는 한 점 연결해야 90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름이 되시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름이니까 지름 가지고 있고 원주 위에 있는 한 점 딱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무슨 관계가 되겠어? 직각관계 되시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그럼 끝났네. 너랑 너가 수직관계니까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를 곱해준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새로운 관계식 하나 잡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 관계식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RQ의 기울기부터 볼게요. F에서 0 빼주면 F분의, 자, 그 다음에 탄젠트 F에다가 G 뺄게요. 탄젠트 F에다가 G를 빼자. 이 친구가 이 둘의 기울기랑 같다. 근데 이건 어차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랑도 같은 녀석이니까 시컨트 제곱 F라고 쓰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같은 게 아니라 두 녀석을 곱해준 게 얼마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탄젠트 F 빼기 G라는 친구는 요거 F 넘겨주고 마이너스 F에다가 시컨트 제곱 F를 역수치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코사인 제곱 F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G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탄젠트 F, 그 다음에 더하기 F 코사인 제곱 F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관계식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 2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정보들을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문제 정보가 뭐였어요? 문제에서 탄젠트 F가 3일 때, 탄젠트 F가 3일 때 그때 F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뭘 구해달래? G의 미분계수의 3배 해달래. 즉 3 곱하기 DGDT 이 친구 값 계산해줘. 이 소리 아니겠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 친구를 구해주려면 이거 미분해야 되겠네. DGDT 구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DGDT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할까요? T에 대해서. 자,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DGDT는 이 친구 일단 F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DFDT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F 그 다음에 미분 그대로 코사인 제곱 F 그리고 그대로 미분하면 이 코사인 F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F 해줘야 되니까 빼기로 써줄게요. 빼기 2F 코사인 F 사인 F 이렇게 써주시고 뒤에 DFDT 다시 F를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탄젠트 F가 3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주면은 1, 3, 루트 10인 거라서 우리가 이런 시컨트 제곱 F 이런 거 다 계산해 줄 수 있죠. 계산할게요. 여기는 10. 코사인 제곱 F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 자, 그 다음 코사인 F는 루트 10분의 1, 여기는 루트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요거는 안 날아가네요.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이제 DFDT. 이것도 계산해야죠. 그러면 DFDT 어디서 계산하면 돼? 그치.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은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일단 F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자, 미분 그대로. 즉, 사인 제곱 F 플러스 사인 제곱 F.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F. 그리고 뒤에 df dt 이렇게 붙여줘야지. 그럼 df dt 값 나오겠다. 그럼 여기 사인 제곱 F는 10분의 9고요.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여기 10분의 8, 즉 5분의 4. 근데 1 했으니까 5분의 9. 근데 그건 역수, 9분의 5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df dt는 9분의 5다라는 것까지 처리가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dgdt라는 친구는 누구라고? 일단 얘는 상수니까 10분의 100일? 그치? 10분의 100일에다가 9분의 5 됐을까요? 10분의 100일에다가 9분의 5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는 5분의 3이죠? 그치? 5분의 3에다가 9분의 5 곱했으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F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이게 dgdt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주면 F는 F고 요거 3배 해주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 3배 해주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F가 되니까 요거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만 3배 더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이 친구에다가만 딱 3배 해주시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0분의 5 배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30분의 5 배고 이것도 약분할까요? 2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00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6분의 100일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 틀린 거 아니겠죠? 107? 뭐 이렇게 답이 되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수업 다 진행했고 숙제는 그 여러 가지 미분법 복습이랑 추가 기출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내가 진단평가를 보니까 우리 반이 격차 좀 있어. 진짜 킬러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27번도 아리까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모두 요 프린트는 풀어주시되 나 이거 너무 쉬워. so easy 하는 친구들은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면 단톡에 PDF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추가적으로 좀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